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294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의 주간 박종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주제를 갖고 우리 갑수 형이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어제 뭐 좀 한국당에 대해서 심하게 잘 되라고 다시 태어나는 면 어떻겠냐 했더니 저한테 많은 이제 댓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국당이 다시 태어나? 아닐까? 좀 뭔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는 마음으로 사실 지금 전당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내년 들었어요. 총선을 뭐 그냥 갖다 바치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주의지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어요. 자, 김준규 후보라고 최고위원 후보죠. 여기 청년. 이분이 저 단계 무슨 대통령이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뭐 할 소리 한 걸로 봅니다. 나는. 표현이 그러니까. 근데 세련되지 못해요. 젊으니까. 저 단계 무슨 저 단계를 안 하고 저런 분이 무슨 대통령이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 말을 하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런 분이 하면 됐어. 많이 비판을 했더니 다시 이제 또 해명한다고 올려놓은 게 댓글 이거 어떻게 보면 범죄로 대통령이 된 거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현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단계 무슨 대통령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 나이만 가지고도 어른한테 할 소리는 아니고요. 네. 옛날 박근혜 대통령을 갖고 좌파 진영에서 공격할 때 그걸 그대로 이제 패러디한 거죠. 패러디해서 그런데 그때도 그랬습니까? 뭐 심한 얘기 했죠. 이것도 더 심했지. 갑수형도 그렇게 했죠. 이것도 더 심했지. 근데 평상시 만들어진 이미지가 좌파는 말도 거칠고 입이 이렇게 막 그 욕도 좀 쉽게 하고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도 하고 뭐 그 팟캐스트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파는 그렇지 않는 걸로 우파가 살아왔다면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표현을 현직 대통령한테 하는 거 물론 뭐 일부 자기 골수 지지 세력들한테는 속 시원하다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당 전체 이미지 볼 때는 정말 당 얼굴에다가 부정물 갖다 걷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어찌됐든 현직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면 이걸 인정은 하고 그다음에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부인해 버리니까 그러라고 그러죠. 이게 꼭 막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지금 걱정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사태는 계속 승승장구할까봐 걱정되는 거죠. 그거보다 너무 오만할까봐. 보수화될까봐.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적통은 민주당이거든요. 힘이 크던 작았던 민주당 역사라는 건 계속 한국의 기본적인 주류의 기반을 가진 주류 보수 정당이 맞아요. 지금 한국당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한국당이 오히려 한국 사회 주류라기보다 뭐냐면 상층부를 많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큰 대학의 소유자거나 하여튼 한국에 영향을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힘이 있으니까 모였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급격히 빠져나간 자리를 소위 극우적 성향들,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아직 장악이 안 됐지만 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우경화가 되고 있다 지금. 극우화돼. 그리고 민주당은 본래였던 중도 보수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중도 보수였다는 거는 제가 정치부 현장에 있었을 때 그거는 제가 완전히 극자 세력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DJ가 항상 우리는 보수라고 자기가 항상 보수의 보수야, 기본 가치는 시장 경제에서부터 민주당은 보수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민영화 추구한 것도 DJ. 그러니까 하여튼 그 민주당이 원래 이제 위상을 되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을 장악하려는 KKK단이 이번에 당의 중심에 딱 설 것 같아요. K 김진태, K 김순례, K 김준교 이분들이 당대표 최고위원이 되면 돼. 이 KKK단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민병두 의원이 장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김진태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김진태 당대표, 김순례 최고위원, 김준교 최고위원 이렇게 하면 자유한국당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 그래도 저 같은 진보 성향이 민주당의 진보성 때문에 지지해 왔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찌그러지고 나면 민주당은 필연적으로 더 보수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슬프다 이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민주당부터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정의당 거예요. 정의당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정의당은 여러 이유로 좀 마음에 안 들어. 좌파가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릴 만큼 아주 불쌍해진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내년 총선은 다 예. 먹었다 이거죠. 아 내년 총선은 무조건 민주당 승이다. 이 아이고, 정도로 가면 뭐 KKK 방법이 되면. 없다. KK. 내년 총선은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과반 이상 차지합니다. 아이고 제발 그러길 바래요. 잘해보세요. 민주당보다 더 이깁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잡음들이 나와도 더 큰 문제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에서 국민들은 망하면 안 되겠다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좀 거칠게 한다고 아니 뭐가 거칠어? 저딴 게 무슨 대통령 저딴 게 문제지. 저딴 거 내 이봉규 TV에는요 댓글 다는데 이거는 아주 양반이야. 내가 어쩔 때 댓글 좀 읽어줘. 읽다가 손짓해. 그래서 진짜 잘못 읽었습니다. 좀 이런 건 좀 달아주지 마세요. 근데 부탁을 해 내가 좀 이런 언어 좀 순화 좀 해달라.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도 왜 이런 표현을 하지 말자고 내가 부탁을 할 정도라니까. 김준교라는 청년 이 대표 이 사람은 할 말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할 말한 거다. 할 말한 거야. 그리고 김정은의 노예가 된다 하는 게 이런 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봉규 씨 질문. 당대표 누가 돼야 돼요? 뭔 얘기야 또? 아니 개인의 이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한기아 이제 씨가 지금 유리해. 아니 유리하다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고 믿냐고. 뭐 이렇게 또 본인의 이제 방송으로 먹고 사는 분이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말하면 방송. 나는 언제나 누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경우에나 의견을 어떤 밝혔거든. 생각은 나는 황교안 씨가 되면 이 지금의 시대의 부름이 있어요. 항상. 왜 김진태가 아니죠? 에이 내 머릿속을 지우려고 그러지 마라. 아니야. 내 머릿속까지 쳐들어오려고 그러지 마라. 이봉규 씨의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이봉규 씨 언행을 보면 김진태 지지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황교안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자, 당신. 제가 이제 이분이 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지금 댓글에 글 올리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결국은 칼부림이 나요. 옛날에 영국의 의사당에 보면 여야 간의 거리가 좀 있어요. 딱 가운데 복도처럼 길게 이어서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검이 찔러서 바로 찔리지 않게끔 그만큼 폭을 둔 거예요. 민주주의 역사에서 폭력이나 언어의 폭력이나 육체적, 물리적 폭력 같은 게 그 정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들어진 제도가 한 단계 건너서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 합법적인 탄핵을 제기한다든지 어떤 뭐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국회의원을 대리인으로 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의 대리가 모아서 만들어지는 당대표 출마한 사람이 정말 칼 들고 설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의 말을 입 밖으로 뱉어버리면 그럼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할 필요 아니, 없어요. 영국 의사당 왜 얘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 했어? 됐어. 우파 진영의 팟캐스트에서 팟캐스트 진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얘기하는 거면 상관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좌파에서는 더 씹었어요. 우파를 지지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라든지 개인의 장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하는 거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우리나라 그래도 보수 야당의 적통을 이어가려는 당 대표에 출마한 사람이잖아요. 최고위원으로. 그 정도면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 지지 세력은 찔러 죽이라고 그러더라도 자기는 손으로 악수를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대리인이에요. 대의민주주의라고. 대신 내가 싸울 일을 네가 나가서 말로 싸워달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말로 싸우고 있잖아. 말에도 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말을 하고 나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반이 아니라 3분의 1 개헌 절차내라도 지키려면 좀 일반적인 평균적인 국민들의 생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이 얘기를 해야지. 총선에 두고 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악수하는 풍습이 대략 영국에서 유래된 걸로 추정을 해요. 그 악수가 왜 있게? 악수가 뭐냐? 내가 안 찌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 손에 무기 없다 이 뜻이잖아요. 이 뜻이에요. 내 손에 무기 없다. 식탁에서 손 올려놓는 이유는 밑에다가 내 총 안 들고 있다고요. 이 얘기에 다 매너라는 아니 게. 그래서 과거사에는 그렇게 정말 힘대 힘으로 싸웠는데 의회라는 의사당이 생기고 말로 싸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로 격렬하게 영국에서도 정말 뭐 말도 못하게 싸워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앉아서. 격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후로 시민사회가 성장을 하니까 싸움의 수준과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첫째 정책으로 싸우고 둘째
극단적으로 순화된 언어를 써야만 되게끔 강제가 된 거예요. Your honor. 우리는 존경하는 이 말을 꼭 써야 되겠댔어요. 왜냐? 그게 일종의 심사의 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룰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언을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뭐든지 소수화되고 죄가 밀리게 되면 극단주의적 형태로 드러나요. 그게 크게 말하면 극좌적 행태나 극우적 행태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김준교 씨의 저 언행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지금 세가 몰려있고 얼마나 소수화되고 있고 다른 맥락을 결합시키면 얼마나 지역정당화되고 있는가 하는 걸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는 누가 좌우하냐면 자유한국당 지지자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 간의 결판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세가 결정돼 있어요. 웬만하면 신념을 안 바꿔요. 존경하는 갑수 중간에 있는 분들, 그 뻔한 얘기 대략 한 하지 마시고 30%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을 한다고 봐야 존경하는 되는데 김갑수 씨. 존경하는 이봉규 씨 잠깐만 좀 조금만 더 들으면 안 될까? 이 언어, 우리도 존경하는 이렇게 하죠. 존경하는 앵커. 네. 그거 좀 똑바로 진행하세요. 존경하는 앵커. 그런데 그거 진행 가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 도끼서린 언행을 보면서 저들을 지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겠고 한국의 성장이 있겠느냐라는 각도로 볼까? 그래도 또 뭐 조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은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조대현 후보는. 예, 이런 그 조대훈 후보 같은 분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메인 리더십을 형성을 하면 그러면 중도에 있는 반등이 사람들이 되죠. 이제 어느 집권 세력이든지 집권에서 좋은 소리 듣기 힘들어요. 잘해도 요거도 먹는 게 대통령 자리인데 저는 이런 조대훈 후보 같은 분들이 절대 다수를 얻는 그런 그 자유한국당 조대원은 뭐라고 그랬는데 절대 다수 신임을 얻는 거야. 우리가 대한애국당이냐. 근데 이제 사실 김진태 의원도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제가 아는 김진태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었거든요. 김진태 의원이 합리적이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밥산 검사 사람은 때부터. 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 조대원 같은 의견도 있는 거고. 그게 아이러니죠. 잠깐만. 예. 아니 그러면 역공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국민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존경하는 박종진 앵커님.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 주장하시고 네. 내 얘기하잖아요. 존경하는 박종진 찾아봐요. 빨리 김진태 진행을 좀 의원 잘하세요. 탄핵 가장 먼저 존경하는 종진아 네. 진행 좀 잘해라. 예, 형님 빨리 하세요. 아니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당 안에서 조대원 같은 의견도 있고 아까 뭐 김준교 같은 의견도 있는 거지. 이 누구는 괜찮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못할 말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계속 그렇게 그리고 하시라고. 지금 문재인 탄핵을 왜 주장하냐면요. 블랙리스트가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지시했다는 게 나왔죠. 그리고 내가 요즘 일본의 언론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연일 지금 아사히 TV하고 그저께 아사히 TV에서 터졌는데 뭐가 터졌냐면 문재인 대통령에서 조목조목 손혜원 사건서부터 조목조목해서 대서특별에서 아사히 TV에서 그 다음에 어저께는 요미우리 TV에서 4명의 크레이지 그랑프리를 선정했어요. 노미네이트를 시죠. 크레이지 그랑프리. 그래서 트럼프, 푸틴, 문재인, 시진핑 놓고서 이제 김정은을 빼고 문재인이 들어갔네요. 김정은 같이도. 아니 그러니까 이봉규 씨가 빼고. 요미우리 TV와 아사히 TV를 인용을 하잖아요. 이봉규 씨의 조국이기 여기서 또 때문에 그래. 얘기 듣고 형. 아니 이봉규 씨의 조국이 일본인 거야. 어이 빠가요로. 존경하는 빠가요로 선생. 히로 겐세이. 국적이 한국인인데 저는 이 멘탈이 일본인 사람 의외로 형 많다. 얘기 좀 듣자. 그래서요. 일본인이야. 요거 듣고 내 반응.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스고이. 우리가 하는 서로 다른 얘기를 순화된 발언을 듣고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정책 스탠스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기가 지금 똑같이 김진태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자, 여기 이 방송 얘기해봐. 대박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라든가 트럼프라든가 뭐 또라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우린 장난만 치잖아. 근데 일본 방송에서 조목조목이 그걸 이 문재인의 이 실정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대통령이 문재인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에 해를 끼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해를 끼친다고 일본이 분석을 보기엔 해. 일본이 보기엔 근데 그렇지. 그 조목조목이 왜 해를 끼치냐고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야 쪽팔리지만 납득이 가더래요. 일본인 보기엔 그렇게 납득이 우리 가지. 대통령을 난도질을 치는데 내가 열이 받지만 그 말들이 다 맞으니까 이게 탄핵 사유라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래? 트럼프가 허락만 해, 언제라도 언제 어디라도 가겠다. 경력 다 해줄
각오가 돼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이따오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이게 국가의 해고 국민한테 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됐고요. 탄핵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야. 자, 일본 그리고 잠깐만. 당신네들은 블랙리스트 주장하면서 그럼 나중에 여기로 주제가 블랙리스트 있으니까. 그거는 형 두 번째 주제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서 할게. 그것만 해도 탄핵이야. 다 아니, 탄핵감이야 이거. 이봉기 씨가 10개도 넘어 탄핵감. 이봉기 씨가 선택 존경하는 빠가야로. 대답해봐. 스고이. 자 이제 일본말 그만하세요. 이봉규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일본 TV가 한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난도질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박근혜 시절에 더했어. 이달의 바까, 이달의 바보지. 박근혜 얼굴 올려놓고 연예인들이 한 10명쯤 앉아있더만 정말 별 갖고 놀아.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정치인들도 한국 씹으면서 대중에게 호소하니까 일본의 상업 TV들도 한국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하면서 저렇게 편승을 미국 하는데 의원들도 들어보세요. 대놓고 무시했잖아요, 그때만 우리.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랬고 일본은 그래. 그런데 선택적으로 자 일본이 문재인 욕하잖아. 된노이까 만자이 일본 만세 이런 거 이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 똑같이 그러니까 탄핵 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김준교가 하는 거예요. 수치를 알아야 돼. 그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세력이 우리를 욕한다 해서 그거에 편승한다면 당신은 일본인이야.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의 비핵화 문제만 잘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른 북한의 보상 문제가 생기는데 북한은 그냥 비핵화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돈이 생기지 이제 비핵화를 하겠죠. 그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잘했다는 거야 그럼? 아니 그럼요. 비핵화를 하면 존경하는 한미병 원장 아니 그게 잘했다는 거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근데- 양쪽 김정은이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합의를 잘 해라. 비핵화 이후에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가령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좀 많이 쓰겠다고. 가령 짐 로저스가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느니 4차 산업혁명의 최선봉에 설 건 오히려 북한이라고 하라는 하든지 얘기예요. 등등의 얘기에서 우리가 뭘 감지할 수 있냐면 북한이라고 있는 비어있는 기회 땅을 미국과 중국이 먼저 선점할까봐 사실은 우린 염려해요. 우리가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요. 이미 북한 땅에 자원 탐사권을 중국이 거의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지분을 제일 먼저 갖고 제일 먼저 우리가 달려가야 가장 적극적으로 맞잖아. 달려가야죠. 그래서 그 액션을 국제사회에 자꾸 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의 경제 진출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를 대외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그걸 뭐라 그러면 뭐 어쩌자는 소리지. 그러니까 나도 이 얘기는 트럼프가 미국이 허용하면 적극적으로 경협에 나서겠다. 이거는 형 당연한 그거 얘기고 좋다, 우리가 괜찮다고 주장해야 될 괜찮다고 얘기인데 아니 왜냐면 경제 협력이잖아. 야, 북한하고 경제 협력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겠다는 건데 왜 그거가 나쁜 거죠? 아유 김정은은 우리가 핵을 양보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 도와줄 거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하겠다 그러고 안 하면 어떡하냐는 불안함이 있는 건데 양쪽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트럼프한테 협의를 해라. 돈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이 친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개런티 하는 거니 걱정하지 말고 두 사람이 비핵화를 협의해라. 잘만 되면 우리 돈 들어가니 너는 생생내서 노벨상 받고 너는 경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다. 내가 개런티 하겠다는 보증인의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그게 큰일 나는 얘기네. 내가 설명해 줄게. 왜 큰일 나는지. 아니 싸움은 말리고 아니, 행정은 아니. 붙이라 그랬는데 아니, 그걸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아니 있는 왜 거죠. 큰일 날 그건 왜 큰일 날 얘기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비핵화가 완전히 됐을 때 그런 얘기는 뭐 흥정 붙인다고 그래. 근데 지금 비핵화가 안 된다는 게 사인이 여기저기서 나오잖아. 미국 트럼프 입으로도 나왔잖아. 서두르지 않겠다. 뭐 핵실험만 동결하면 된다. 나오고 비건도 얘기했고. 이런 와중에 회담 며칠 남겨놓고 우리의 대통령이 그러면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비핵화가 안 된다는 사인이 나오고 살라미 전술 사인이 나오고 대충 주고받는 사인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 절대 비핵화 확실히 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줘야지. 비핵화가 될뚱만뚱한데 이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내가 돈 다 될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대충 ICBM만 없애고 당신 할 것만 해도 당신 윈이요. 경협 신경 쓰지 마. 돈 내가 다 대줄게. 이렇게 나오고 김정은이는 아이고 내 동생이 잘하네. 아주 잘 협력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 둘이 만났을 때
비핵화는 안 들어가고 필요 없는 거 ICBM 우리한테는 필요 없지만 트럼프한테는 필요 있어요. ICBM 없애고 대북 제재 완화하는데 경협 들어가는데 미국 돈 하나도 손 안 대고 코 풀고 돈은 네가 돼. 나는 그냥 ICBM만 가져갈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경수로 할 때도 그렇게. 그럼 비핵화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럼 이동규 우리는 씨. 경수로는 경협이 아니에요. 내 말 들어봐. 근데.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냐면 핵은 그대로 인지를 우리가 머리 위에 안고 돈은 우리 돈 다 돼서 철도 깔고 도로 깔고 해서 북한 먹고 살긴데 김정은의 숨통을 띄워주는데 민주화가 되고 개혁 개방이 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 통치자금 그다음 통치만 잘하게끔 해주고 핵은 그대로 이구가 앉았고 우리는 핵 한 방에 우리는 야 돈 가져와 자식들 그러면 야 평화 자식아 빨리 나는 핵 가지고 돈을 있잖아. 그냥 갖다 줍니까? 그냥 우리가 갖다 얻을 주는 거 거예요. 얻을 자, 거 다 그러니까 갖고 뭐로도 이 사람아. 이동규 씨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철강석이고 금이고 우리가 다 내가 갖고 거지, 우리 존경하는 연어 히토류도 갖고 존경하는 이봉규 어법으로 지금 얘기한 걸 그대로 내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해 공갈단이라고 말해도 좋고 가난한 어떤 가족이 있다 그래. 근데 깡패야. 칼 들고 설치는 네, 거야. 깡패야. 네. 다 죽이겠다 그래. 이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냐의 문제예요. 예?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 의견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경찰에 살 신고해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좀 살만해졌어. 그런데 누가 오느냐? 주둔 사람이 안 주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거죠. 오늘이라도 밥을 안 줘. 오늘이라도 제공하던 그 집의 연료를 끊어. 오늘이라도 주둔 의복을 끊어.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 때문에 꼼짝없이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전략이 그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북한이 우리한테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우리와의 이 협약을 깨는 이탈 행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도 지원을 끊으면 그동안 받았던 지원의 맛으로 받던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의 향상, 요구, 기대 때문에 이 정권은 무너져요. 우리 지원을 못 받으면. 나라가 넘어간 다음에 무슨 5천만 명이 외교에 나서면 5천만 가지의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대통령을 뽑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스탠스가 지금 상황에서 남북 문제를 다루는 거는 박근혜 정부보다는 훨씬 더 괜찮다. 유능한 방법으로 잘 다루고 있다고 누가 봐요. 유능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내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판단을 하고 나는 내 판단을 하는 거야. 야 존경하는 함의병 야 존경하는 함의병 이제 당신으로 나오냐? 야 조금 있으면 너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내 놈이라고 하냐? 내 놈이라고 해? 아니 당신이라고 하면 내 아니 놈이라고 형한테 이제 당신 이렇게 싸대기 이제 날리겠다? 미국이 허락하면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는 자,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모든 이걸 좀 것들이 비판하지는 너무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을 하고 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찌됐거나 이 모든 것들이 내년 4월 총선에 다 반영될 거예요. 한국의 3단계 성장, 첫 단계가 정말 박정희 초기에 경제개발 오게닉으로 빵 올라서고 중동 특수로 두 번째 빵 올라서 중위권 국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놈의 3만 불 경제에서 앞으로 갈 길이 안 보이네. 3만 불이 4만 5천 불이 되려면 남북 간에 이제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한국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걸 의미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 한국은 섬에서 벗어나고 대륙의 일원이 되면서 경제 상황이 엄청난 변화를 또 겪게 됩니다. 그 목전에 있어요. 일주일 후에 이제 북미 회담 과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협상 내용물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나 경제 제재 해제가 이제 가능해진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던 실업 문제, 취업 문제, 경제 성장의 부족, 이 모든 게 구조화돼 있어서 뚫고 나가기 어려운데 이제 우리는 들끓는 냄비처럼 되면서 성장하던 그 체험 있죠. 이걸 또 한 차례 하는 목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블랙리스트 떨리는 한번? 마음으로 예. 다음 주를 그러니까 기대하죠. 이제 근데 원산 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고 싶지 않아? 묘양산도 가고 싶고 백두산도. 나는 북한 여자랑 사귀고 싶어. 자,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형 나이를 좀 생각하세요 자. 이제. 아니 남한 여자는 이제 늙었다고 나를 더 이상 상대를 안 해. 아니 근데 근데 북한 여자도 똑같아요 형. 아니 보니까 해외에는 그 여자도 눈이 없냐? 나이를 뛰어넘어. 야, 아이고 야.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 어디다 대고 거기 해외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알아. 근데 북한의 40대 중에 조금 외로운 여성을 자유롭게 40대가 무슨 소리야, 완전.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 만나. 70대에서 형 지금 이혼한 상태 아니잖아. 형수님이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근데 일정 나이가 지나면 아내만으로 살 수가 없는 게 있어. 좌파리는